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퇴직하셨잖아요. 저도 퇴직했어요. 뭐, 저도 집안일에서 퇴직했다고요. 30년 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왜요? 당신은 정년퇴직했다고 쉬는데 저는 왜 평생 일해야 하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편히 쉬려던 남편 앞에 놓인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가운 선전포고였죠. 집안일 파업을 선언한 아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김철민 씨입니다. 철민 씨는 오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촐한 송별회가 있었고 꽃다발과 함께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철민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철민은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여보, 나 퇴직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네. 철민이 집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과 공로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경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퇴직 기념으로 외식이라도 하자는 말도 없었죠. 철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녁은 뭐 먹지? 철민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알아서 준비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경숙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저녁은? 배달시키든지 나가서 드시든지 하세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철민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결국 철민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퇴직 첫날 저녁이 라면이라니. 철민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은? 당신 것은 당신이 챙기세요. 점심은 뭐 해 먹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저녁은? 알아서 하세요. 경숙은 더 이상 철민의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자기 것만 했습니다. 빨래도 따로 돌렸죠. 철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화가 났을 때도 집안일은 어떻게든 했었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철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당신 퇴직하셨잖아요. 저도 퇴직했어요. 뭐, 저도 집안일에서 퇴직했다고요. 30년 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그만두겠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철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왜요? 당신은 정년퇴직했다고 쉬는데 저는 왜 평생 일해야 하죠?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당신은
회사에서 35년 일하고 퇴직했어요. 저는 집에서 35년 일했고요. 이제 저도 쉬고 싶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의 파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외출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철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 데이트를 나갈 때도 이렇게까지 공들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디 가? 친구 만나러요. 누군데?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짧고 단호한 대답.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철미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아내가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철미는 집안을 서성였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서툰 솜씨로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 사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세탁 코스만 해도 탈수까지 5가지나 되더군요. 30년간 아내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복잡한 노동이었는지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날아온 카드 명세서가 철민의 눈에 띄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경숙이 먼저 확인하고 정리했을 텐데 요즘은 우편물조차 방치되어 있었죠. 무심코 훑어보던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수강료 라인댄스 고급반 45만 원. 아내가 라인댄스를 배운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던 외출의 일부는 자신만의 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급반이라는 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배워왔다는 뜻이었죠. 철민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과 섭섭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여보, 당신 춤 배워? 경숙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당신도 회사 일 나한테 다 말 안 했잖아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 밤 철민은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내의 비밀을 알아야만 했어요.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큰아들의 생일이었죠. 휴대폰 속에는 철민이 모르는 아내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라인댄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는 70여 명의 사람들이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공연 연습, 새로운 안무 영상, 회식 장소 추천까지. 경숙은 그 안에서 경숙쌤이라 불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철민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왜 녹음을 해뒀을까? 궁금증에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아빠 퇴직하시고 힘드시죠?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숙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아니, 오히려 편해. 왜요? 이제 밥 안 해도 되잖아.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0년을 참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내가 대단해. 철민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30년을 참아왔다고 말했어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가족을 돌본 것이 아니라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30년간 자신의 역할을 연기해 온 낯선 여자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말은 안 하실 거예요? 뭘 말해. 지금도 모르는데 뭐.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 밥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부부, 우리가 부부였나? 나는 그냥 가정부였지. 월급도 안 주는. 철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가족의 안정을 위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철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30년간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주말 아침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경숙 앞에 카드 명세서와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다 뭐야? 경숙은 휴대폰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내 폰 봤어요? 봤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뭐 이렇게 많아? 30년을 참았다고? 가정부였다고? 당신이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상처가 더 컸죠. 경숙은 그제야 TV에서 눈을 떼고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관심 없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당신이 나에 대해 아는 게 뭔데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당신, 대답할 수 있어요? 철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색.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신 와이셔츠 어디 있는지, 아들 양말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사람이었지. 이경숙이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직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당신 잠든 후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어요. 퇴직금도 없고, 이제 당신이 퇴직했으니, 나도 퇴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가족을 직장으로, 자신을 상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당신한테 가족은 뭐였는데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들? 나도 내 이름이 있고 내 인생이 있었어요. 춤 배우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어요. 큰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당신 회식 준비했던 거 기억해요? 아이 울어도 밥상 먼저 차려야 했죠. 둘째 입학식 날. 당신 출장 때문에 나 혼자 갔던 거요. 당신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으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철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억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역할 분담이라고 믿었죠.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퇴직금 받았어요. 나는요? 30년이라고 받은 게 뭔데요? 당신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국이 좀 짜다. 빨래가 덜 말랐다. 바닥에 먼지 있다. 그런 소리만 들었죠. 경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도 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6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당신도 퇴직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아내의 파업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30년간 억눌러온 자아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안. 해. 철민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재앙이었죠. 밥은 질척했고 국은 너무 짰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려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며 레시피를 따라 했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법도 배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파 한 단, 마늘 한 망이 얼마인지도 몰랐죠. 고춧가루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어떤 간장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30년간 아내가 당연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의사결정의 연속이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경숙은 여전히 살림을 하지 않았지만 철민의 노력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쿵, 탕 소리가 나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서툴게 칼질하다 도마를 떨어뜨리는 소리, 냄비 뚜껑을 찾느라 싱크대를 뒤지는 소리. 경숙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이 끓인 김치찌개를 맛본 경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좀 짜네요. 다음엔 김치를 한번 헹궈서 끓여봐요. 그 무심한 한마디에 철민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자신을 동료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아내의 조언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철민은 아내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숙이 다니는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도 했어요. 창밖에서 본 아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기차게 스텝을 밟고 환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내. 그 모습은 그가 30년간 집에서 보던 사람과 전혀 달랐어요. 거기서 아내는 이경숙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30년간 아내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철민은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루했지만 보다 보니 재미있더군요. 경숙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어떤 장면에서 웃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의 스카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색깔 맞지? 경숙은 스카프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보라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당신이 입는 옷 보면 보라색이 많더라고. 그래서 경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는 모습을 철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철미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는 일. 처음엔 1시간이 넘게 걸렸던 일이 이제는 30분이면 가능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경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그의 옆에 섰어요. 내가 두부 썰어줄까요? 철미는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경숙은 무심한 표정으로 칼을 들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 단 한 번도 부엌일을 거들지 않던 아내가 오늘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경숙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두부를 깍둑 썰기 하고 있었어요. 철미는 옆에서 팔을 썰며 아내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이 순간이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사실이 새삼 슬펐어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어요. 철민이 끓인 찌개에 경숙이 썬 두부가 들어가고 경숙이 담은 김치를 철민이 맛보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이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발표회 해요. 철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발표회. 네. 라인댄스 발표회. 당신 올래요? 철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에게서 받는 초대장이었어요. 당연하지. 꼭 갈게.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철민도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철민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수요일 오후 철민은 노인복지관 공연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거의 가득 찼어요. 대부분 출연자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과 젊은 자녀들이었죠. 철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도 자신처럼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20여 명의 여성들이 등장했어요. 검은색 재킷의 청바지, 그 중에서 철민은 단번에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일제히 스텝을 밟기 시작했죠. 턴, 스텝, 박수, 다시 턴. 모든 동작이 일사불란했어요. 철민은 숨을 죽이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집에서 보던 무기력한 모습, TV만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대 위의 경숙은 자신감이 넘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4분간의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도 정신없이 박수를 쳤어요. 무대 위의 경숙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철미는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어요. 공연이 모두 끝나고 철미는 로비에서 경숙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경숙이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녀는 철민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왔네요. 응, 멋있었어. 철민의 말에 경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 경숙쌤.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와, 멋지시네요. 남편분이 공연 보러 오신 거예요? 부럽다. 경숙의 동료들은 철민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경숙쌤이 남편분 얘기 한 번도 안 하셔서 우리 혹시 이혼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바쁘셔서. 경숙이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철민은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아내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뜻이니까요. 동료들과 헤어진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멋있었어. 당신이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 1년 넘게 배웠으니까요. 1년이나. 나는 전혀 몰랐네.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경숙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철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안해. 그동안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어. 아니,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당신이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경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경숙이 말했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철민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발표회 이후 철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려 애썼습니다. 요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 유튜브 요리 채널을 구독했고 정리하는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빨래를 개는 것도 화장실 청소도 이제는 제법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날. 이번에는 달라야 했죠. 철민은 경숙이 외출한 사이 집을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저녁은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마트에서 갈비를 사고 레시피를 보며 정성껏 양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압력솥이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기계. 철민은 유튜브를 보며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갈비를 넣고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그런데 뚜껑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어요. 아, 이게 맞나? 철민은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뚜껑은 끝내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경숙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초조함에 철민은 대충 뚜껑을 맞춰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하는 증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솥 뚜껑이 튀어올랐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국물이 얼굴과 팔에 튀었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에 철민은 황급히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천장에, 벽에,
바닥에 갈비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왔어요. 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은 당황해서 부엌 앞을 막아섰어요. 저기, 부엌은 들어오지 마. 무슨 냄새예요? 뭔가 탄 것 같은데. 경숙이 철민을 밀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난장판이 된 부엌, 바닥에 흐트러진 갈비, 그리고 팔에 화상을 입은 철민. 이게 무슨...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준비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순간이었어요. 갈비찜을 만들려고 했는데 압력솥을... 미안해. 경숙은 한숨을 쉬며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일단 약부터 발라요. 여기 앉아 있어요. 경숙은 구급상자를 꺼내 화상 연고를 철민의 팔에 발라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돌봐왔던 경숙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철민은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었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갈비찜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결혼 기념일이잖아.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어서. 경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바라봤어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5월 15일. 경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직접 요리까지 하려 했다는 사실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압력솥도 못 다루면서 왜 무리를 해요? 미안해.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철민의 고백에 경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을 이제야 듣게 됐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 없이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철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과였어요. 그녀는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함께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숙은 일어서서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치워야겠네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닦고 바닥을 닦고 흩어진 갈비를 주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기념일보다 의미 있는 식사였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철민이 밥을 짓고 경숙이 반찬을 꺼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청소는 주말마다 둘이서 나눠서 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오랜 시간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던 부부가 갑자기 함께 일하려니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보, 설거지할 때는 기름기 있는 거 먼저 씻는 게 아니라 나중에 씻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기름기 있는 게 더러우니까 먼저 씻어야 하는 줄 알았어. 그릇이 다 기름투성이가 되잖아요. 컵이랑 그릇부터 먼저 씻고 프라이팬은 나중에 씻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하나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경숙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철민이 서툴게 빨래를 개면 짜증내는 대신 다시 가르쳐 줬어요. 와이셔츠는 이렇게 어깨선을 맞춰서 개는 거예요. 그래야 옷걸이에 걸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잘하네요. 경숙의 작은 칭찬에 철민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보는 드라마를 철민도 함께 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광고가 나오자 경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노인복지관에서 야유회 가요. 그래. 어디로? 남이섬이요. 당신도 같이 갈래요?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초대한 건 발표회 이후 두 번째였어요. 나도 가도 돼? 당연하죠. 배우자들도 다 같이 가요. 그동안 나만 혼자 갔으니까 이번엔 같이 가요. 철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자기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어요. 좋아. 꼭 갈게. 야유회 당일 철민은 경숙의 노인복지관 동료들을 처음 제대로 만났습니다. 모두들 철민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 경숙쌤 남편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경숙쌤이 얼마나 춤을 잘 추시는지 아세요? 우리 복지관에서 에이스예요. 철민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경숙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 집에서 보던 피곤한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복지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철민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숙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춰요. 아니, 나는 춤을 못 춰. 배우면 되죠. 나도 처음엔 못 췄어요. 경숙이 철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철민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음악이 흐르고 경숙이 천천히 스텝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른발, 왼발, 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잘하네요. 철민은 서툴게 따라 했습니다.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리듬을 놓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숙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힘드네. 당신은 이걸 일주일에 3번씩 해?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배울래요? 초급반 새로 시작하는데.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춤을 배운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배워볼게. 경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철민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아내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었다는 걸. 야유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나도요. 당신 친구들 다 좋은 분들이네. 그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경숙이 철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새로운 삶.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어야 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철민의 퇴직 후 첫 해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텅 빈 밥솥으로 시작된 낯선 아침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철민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김치볶음밥, 잡채, 심지어 갈비찜까지.
압력솥 사건 이후 몇 달간 연습한 끝에 이제는 경숙 못지않게 갈비찜을 잘 만들었습니다. 라인 댄스도 초급반을 수료하고 중급반에 올라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발표회에서는 경숙과 함께 커플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죠.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철민은 장바구니를 들고 경숙은 필요한 것들을 골랐어요. 오늘은 아이들이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상인의 말에 철민이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그거 말고 저 위에 있는 거 주세요. 눈이 더 맑잖아요. 경숙이 놀란 듯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생선 고르는 법까지 배운 철민을 보며 경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생선도 고를 줄 아네요. 당연하지. 유튜브로 배웠어. 두 사람은 웃으며 시장을 돌았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어요. 30년간 경숙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둘이서 함께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철민은 고등어를 손질하고 경숙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요리해온 부부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손주, 그리고 딸이 함께 왔어요. 아빠, 엄마, 저희 왔어요. 얘들아, 왔니? 어서 와. 철민이 현관문을 열어주고 경숙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집이 엄청 깨끗하네요. 아빠가 청소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요즘 청소 담당이야. 정말이요? 아빠가?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요리도 해. 오늘 아빠가 고등어구이 해주신대.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30년간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던 아버지가 요리를 한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철민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그리고 경숙이 만든 잡채와 김치. 큰아들이 고등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빠, 이거 진짜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때? 맛있지?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딸도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엄마보다 나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 말에 경숙이 웃으며 받아쳤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은 인정해줘야지. 철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내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철민과 경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텅 빈 밥솥으로 시작된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다시 만난 서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아빠가 다시 취직하셨어. 큰아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디 취직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집에. 경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시고 나서 엄마도 퇴직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다시 취직하신 거야. 집에. 자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철민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내가 30년간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했어. 내 엄마가 혼자 다 했지. 그런데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내 엄마도 당연히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집안일을 배우고 있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딸이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빠가 변하셨으니까. 철민이 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손을 잡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참지 않았어요. 미안했어, 여보. 30년간 당연하게 여긴 거. 경숙도 철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죠. 앞으로 잘하면 돼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냉랭했던 부모님의 관계가 이제야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웠어요. 아빠, 엄마 정말 보기 좋으세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아내한테 집안일 너무 많이 시켰던 것 같네요. 그래. 내 아내한테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당연한 게 아니야. 철민의 말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시아버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자식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철민이 그릇을 닦고 경숙이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여보, 왜요?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경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철민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고맙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을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줄은. 철민이 경숙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어요. 경숙도 철민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보. 이게 진짜 우리의 시작이야.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며칠 후 철민과 경숙은 여행 팸플릿을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유럽 여행 갈까? 당신 전부터 가고 싶어 했잖아. 정말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퇴직금 있잖아. 우리 둘이 쓰는 거야. 경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유럽 여행. 하지만 항상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때문에 포기했었죠. 어디 가고 싶어? 프랑스 파리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영화에서만 보던 곳들 가보고 싶어요. 좋아.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거기서 춤도 추자. 춤이요? 그럼. 센 강변에서 당신이랑 춤추는 거 멋질 것 같지 않아? 경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과 파리에서 춤을 춘다니 상상만 해도 황홀했어요. 좋아요. 꼭 가요. 두 사람은 팸플릿을 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먹을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경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해요. 나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철민이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인데.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지. 30년이나요? 그럼.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경숙이 철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텅 빈 밥솥으로 시작된 낯선 아침은 이제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일상으로 변했습니다.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 경숙은 이제야 알게 됐어요. 30년을 참아온 것이 아니라 30년을 준비해온 것이었다는 걸. 진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직장에서 철민은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역할로 두 번째 출근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상사가 아니라 동료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경숙도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찬 꺼낼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차려준 반찬 덕분이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이야. 아주 잘하고 있어.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함께 쓰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철민과 경숙은 정말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센 강변에서 두 사람은 정말로 춤을 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한 프랑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철민과 경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0이 넘어 찾은 사랑, 30년 만에 다시 만난 서로. 늦었지만 늦지 않은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이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박철민과 이경숙 부부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으며. 텅 빈 밥솥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가득 찬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이며 황혼의 문턱에서 비로소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